떨려. 교복만 입어도 그저 행복한 영원한 소녀 선유용녀. 내가 짱 먹는다 여기. 이 학교는 내가 접수하러 왔다. 최란. 네가 뭔데? 언니들 팀에서 할 말 다 하는 막내 김지선. 야, 나 두 번 했어. 왜 이래? 걸크러쉬 매력이 폭발한다. 차가운 허당민 심혜진. 인생 좀 살아본 언니들만 모였다. 산전수전 여고동창생. 그녀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학교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웃음은 팡팡. 건강관리 비법은 쉽고 간단하게. 현재 건강 상태 확인까지. 알차고 꽉 찬 수업 지금 시작합니다. 저게 지금 포인트야, 내가 볼 때는. 아 추워 난. 왜 이렇게 추워해? 아 몰라 나 막 손도 차갑고 소화도 안 되고. 얘가 나이가 있잖아. 얘가 나이가 있잖아. 야 용녀야, 네가 그 얘기하니까 웃긴다, 얘. 네가 사실은 나이도 치면니 못다 대고 지금 나이 얘기한다. 1945년. 아야 45년 해방두기가 더. 생일만 45년이면 뭐니? 우리 엄마보다 나이가 많으셔. 니들은 벌써 건늙어 버렸잖아. 건널다니.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야? 야, 여기서는 나이 없어. 얘 니들 그렇게 나이 가지고 그러지 마. 나이에는 순서가 없대. 아니, 가는데 가는데 순서가 없대. 미안해. 오는 건 순서 있어도 가는 건 순서 미안해. 없다고. 이렇게 나이 먹다 보니까 이렇게 헷갈려. 용녀 친구 중에 전원주 언니 있잖아. 전원주 언니가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셔. 정말? 해외팀 축구도 다 보시는 거야. 그러더니 내가 어제 축구 보려고 내가 초인종을 눌러놓고 잤잖아. 그러시는 거야. 맨 초인종? 알람. 하면 자 알람을. 근데 우리는 다 알아들어. 우리는 초인종이라도 알아들어. 우리는 용녀가 뭐라 그래도 다 알아들어. 걱정하지 마. 용녀야 괜찮아. 근데 오늘 여기는 왜 의자 하나 갖다 놓은 거야? 누가 오나 봐. 누가 와요? 누가 오는 거야? 근데 왜 우리 이렇게 새로운 데는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할까? 남자였으면 좋겠다. 나도 남학생. 야 남자가 무서워서 오겠냐 여기? 그런가? 아니야 내 생각은 여자 넷에 남자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무서워서 안 와. 그래? 나는 그래. 왔으면 좋겠다. 그럴 줄 알았지. 그럴 줄 알았지. 희망사항이야. 전학생 안 올 줄 알았지. 남자 왔으면 좋겠다. 남자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 선생님 오셨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어떻게 날씨가 너무 추워지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이 핫팩에 막 손도 시렵고. 이 젊은 년이 벌써부터 앞에 좀 난리 났어요, 선생님. 내 앞에서 이거 할 짓입니까, 선생님? 아우, 진짜. 저렇게 고자질쟁이야. 근데 자리가 좀 바뀌었죠? 됐어요. 네. 여기 왜 그래요? 우리 반장이 한 자리 뒤로 양보하고 전학생이 왔거든요. 전학생이요? 남자예요 남자? 전학생 불러볼게요. 들어와 주세요. 전학생. 어머, 제 옆 학교 날라리 아니야? 저거 봐 다리 떠는 거 봐. 야! 어머머머. 어디서 다. 이야 진짜. 뭐하는 짓이야? 이야 진짜. 얘 좀 잡아, 한장. 얘 좀 잡아. 안 되겠어. 빨리 잡아. 아, 자기소개 하고 잡읍시다. 야 안녕. 야 나는 남학생들한테 인기가 제일 많은 특히 연애한테 인기가 많은 함소원이라고 해. 안녕. 야, 네가 인기가 많아봤자 뭐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 아니야 얘 인기 많아. 근데
이 중에서 생긴 건 좀 이쁘긴 제일 이쁘다. 그 이쁜 거 뭘 빼놓고 제일 이뻐? 아니. 그럼. 얘 생긴 게 어리게 생겼구만 뭐. 요즘이 그렇게 어린 것 같습니까? 학생 하는 거 봐라. 나 춤도 잘 춰. 너 좀 흔들어봐라. 나 춤도 잘 춰. 나도 안 된다고 얘가 지게 안 돼. 나이가 다. 안 돼 나도. 영녀도 안 되지? 안 돼 나도. 영녀도 안 너 되지, 해봐라 이거. 그래. 너 라니 너 돼? 나보다 얘가 더 일단 잘하겠다. 지선이 한번 내버릴게. 지선이 작년에 야, 야 이리 와. 지선아, 야 지선아, 그렇지. 야야 이리 와. 그렇지. 야야야. 애 노네가 더 잘한다 야. 난 논지 얼마 안 됐어. 논지 얼마 안 됐. 난 논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그래. 힘들어. 얘 소개를 일단 들어보자 우리 친구들아. 안녕. 나는 요 근방에서 연하들한테 인기가 제일 많은 함소원이라고 해. 인기가 많은 연예에게 인기가 많은 뭔가 증거를 대봐. 뭐가 있는데? 난 나중에 18살 어린 남자랑 결혼할 거야. 너 지금 2살 딸이 있다며. 너 애 낳은 지 얼마 안 됐다며. 또 시집 갈라고? 야, 나는 50살 먹은 딸이 있다. 어떡할래? 나는 궁금한 게 우리 전학생한테 그렇게 젊은 남자랑 사는 맛? 멋? 어떤 게 있을까? 젊은 남자랑 살면 일단 좋은 거는 연애할 때 좋은데 결혼하고서는 좀 힘든 거 있는 것 같아. 아 연애 때는 결혼하고 뭐가 나서 좋고? 힘들어. 연애 때는 뭐가 좋고 결혼하고 나서 힘든 건 뭔데? 연애할 때는 일단 풋풋하니까 그게 그치. 너무 좋았어. 그게 어. 너무 좋았는데 어. 결혼하고 이제 같이 살아보니까 걱정이 더 많아져. 무슨 걱정? 예를 들면 바람 필까봐. 뭐 아이 뭘 그런 것까지? 일단 뭐냐면 일단 내가 예를 들어 내가 건강하지 않아서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이 남자가 나를 놓고 너무 젊으니까 딴 여자를 만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어머머머. 그거는 걱정하지도 그래서 마. 내가 가락을 해서라도 그 남자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되겠다. 우리 어쨌건 건강 특성하고를 찾아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보다 오래 살고 싶다고 했는데 문제가 뭔가 있으니까 걱정이 되니까 전화 온 거 아니에요? 낯빛이 지금 화장으로 가려서 그렇지 조금 칙칙하네. 아니야, 너무 이쁜데? 건강해 보이고. 제가 속이 골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나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건강한 것 같은데.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글쎄 우리가 심혈관 질환이 나왔더라고. 누가? 뭐? 네가? 너? 나하고 남편하고 엄마까지 다 친정엄마까지? 친정엄마까지 이게 가족 내력인지 심혈관 질환이 나온 거야. 우리 전학생이 자랑하느냐고 잘 이렇게 안 보여준 것 같아서 선생님 정리해왔어요. 검사를 했을 때 일단 우리 소환 학생이랑 제일 연관 있는 게 친정어머니잖아요. 친정어머니 자체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확률도 높고 그로 인해서 이제 고혈압이나 뇌졸중의 위험도가 일반인들보다 높은 편이죠. 거의 3배 가까이 근데 되네.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환 학생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당뇨의 위험이나 고혈압 위험도 높고요. 이런 위험성이 높으면 당연히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도 생기는데 이게 또 젊은 남편까지도 비슷한 심혈관 질환에 걱정이 돼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지금 2살밖에 안 된 아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관리를 엄마 아빠가 관리를 잘 해서 이런 리스크를 생활 습관으로라도 줄여줘야 되는 게 있으니까 얘가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먹는군요. 아니 저걸 딱 보고서 진단이 나와 윤여야? 네가 의사니? 아니 얘. 네가 뭔데 뭐 막 먹었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 얘 우리도 얘 수상교 3년 아니니 우리 공부한 지 얼마나 됐니? 그치? 딱 보면 알잖니. 심혈관 질환인데 여기서 얘기 듣다가 혈관 터져서 나 혈관 터질 것 같아 지금. 어떻게 좀 해줘. 소환 학생뿐만이 아니고 모두가 좀 겨울철이 되면 걱정을 하는 혈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특히 지금 같은 추운 계절에 이 걱정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연간 1,700만 건,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 대한민국 사망 원인 2위. 겨울철 더 위험해지는 심혈관 질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침묵의 살인자, 심혈관 질환. 그 원인과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심장에 가는 심혈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이거 한 번에 딱
뭐 멎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심장으로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 심장이 멈추면 돌연사잖아요. 혈관에 지방이 쌓여 있는 것 말하는 거죠. 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면 되겠네. 맞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여름보다 겨울에 23%나 더 높았다고 해요. 여러분들 겨울철 되면요 수족냉증 생기죠. 나는 수족냉증 계속 있어 평생. 진짜? 이때까지 계속 수족냉증. 아니 근데 저도 그렇지만 전학생인 우리 소은이가 아까 들으시자마자 자기 앞으로 혈관이나 이런 게 걱정된다고 했는데 평상시에 어떤 뭐 증상 같은 거 느낀 게 있는 건지. 아니 나는 손발이 항상 차가지고요. 여름에도 거의 수면 스타킹, 양말? 기모 스타킹하고 이런 수면 양말 못 벗는 스타일이에요. 집에서도. 안 더워? 항상. 아니 근데 벗으면 추워서 우리 내복도 발열 내복도 꼭 입고 항상. 자 그럼 내가 하나 일단 오늘 하나 줄게. 내가 데펴놨어. 웬일이니? 아야. 아니 근데 내가 내경색이 온 거는 8월 달에 왔단 말이야. 일단은 계절이 전부는 아니니까 온도가 추운 겨울에 빈도가 더 늘어난다는 거지 여름철에 그렇다고 안전한 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여름철에는 겨울이랑 비슷한 환경이 있어요. 에어컨. 실내외 온도차가 그래, 너무 확 컸을 때도 추워지지. 혈관이 갑자기 수축했다가 하니까 마치 겨울철과 같은 환경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다른 불편한 증상들은 특별히 없어요? 손발이 차가운 것도 그렇지만 저릴 때가 있어요. 그쵸. 왜 옛날에 왜 손 왜 이렇게 우리 막 이렇게 피 한 통하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했고 손 이렇게 정교하게 했던 거 있잖아. 그것처럼 계속 저리는 거야. 너 애를 많이 낳아서 그런가? 아니 젊은 게 벌써 거기 저리면 난 어떡하란 얘기냐. 위로해주면 안 돼, 용녀야? 알았어. 아니, 그러면 선생님, 그 질환 중에 이런 그 손발이 저린다든가 이것도 들어가 있나요, 증상이? 간과하면 안 되는 증상이라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걱정하지 않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냥 겨울이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심혈관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겨울철만 되면 가슴이 좀 답답하고 여기가 조금 이렇게 아프시다는 얘기도 해요. 그건 네가 속색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속을 썩이니 이 나이에. 나 손도부야. 왜냐하면 속 썩이면 엄마들이 그냥 자식들이 속 썩여봐. 사람 그냥 아유 내가 너 같지 너도 않아. 너 같은 딸을 낳아봐야 된다. 엄마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나 딱 2번 들어봤어. 네, 우리가 그 가슴앓이 화병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정말로 협심증의 증상일 수도 있어요. 협심증은 보통 5분 이내로 가라앉으니까 괜찮은가 보다. 잠깐 진짜 화병 났나 보다, 속 얹힌 건가 보다 하는데 사실은 그게 이미 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뜻인 거거든요. 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은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다른 위험인자가 있다고 하면 한 번쯤 관리하는 게 좋아요. 심근경색. 심근경색은 뭐냐면 심장에 있는 근육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도 혈관이 있어요.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혈관으로 심장을 먹여 살리는데 여기가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얘가 막히면 심장 근육이 괴사되겠죠. 그렇죠. 심장이 안 움직이면 우리 죽겠죠. 그래서 이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빨리 이 혈관을 뚫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2시간밖에 안 돼요. 골든타임이라는 게 2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갑자기 아파. 그래서 이거를 증상을 느끼고 병원에 가서 접수를 하죠. 의사를 보죠. 검사를 하죠. 이게 2시간 이내에 다 끝나야 이루어져서 되네. 치료까지 그때 들어가야만 한다는 근데 거예요.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이 증상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지. 미리 본인이 말하면 되겠네. 들어가면서 심근경색. 겨울철에 특히 부고장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보면은 요즘 특히 더 체하신 그래. 줄 알았어요. 다들 체하신 줄 알았어요. 몰랐는데. 소화제만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돌연사를 막고 심혈관 질환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사를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고 평소에 혈관을 튼튼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혈관을 관리해야 예방이 되는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 명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체한 것 같다고 느꼈을 때는 이건 체한 게 아니고 심근경색일 수 있으니까 앰뷸런스
오케이, I go to hospital. 이래서 아니야. 앰뷸런스를 먼저 불러야 돼요. 아니야. 그렇게 Very 하면 important야. 야, 앰뷸런스 119에서 불러가지고 앰뷸런스가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119에서 앰뷸런스가 오잖아. 빨리 응급실로 가면은요. 아니 그건 뭔가 좀 지나쳤을 때 하는 거지. 야 자기 조금만 아프면 앰뷸런스 불러봐라.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되겠니? 안에 불러야지. 죽기 전에 빨리 불러. 야 그럼 넌 부르고 넌 부르지 마. 됐니? 알았어, 난 의사 다니고 댕길 거야.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휴학생의 사연을 또 먼저 만나볼 거예요. 네. 자, 이번에 만나볼 휴학생은 평소에 심혈관 질환에 대한 걱정이 좀 된다면서 우리한테 사연을 보내왔거든요. 어머머, 애가 저렇게 많아? 애들이 몇이야? 어우 예뻐라. 쌍둥이 같다. 정말 걱정돼요. 엄마 완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해? 네. 아프지 마요, 어머니. 네, 엄마가 많이 건강해줄게. 건강은 많이 좀 걱정을 해요, 애들이. 애들이 아직 어린데 또 애들 눈에도 좀 그래 보이나 봐요. 한 몇 년 전에 그 건강검진 했는데 콜레스테롤 높다고 그러고 이제 지지혈증 증상도 있다고 해가지고 LDL 콜레스테롤도 좀 높고 하네요. 자는 것도 좀 맥박이 이제 빨리 뛰고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좀 이렇게 깰 때가 좀 종종 있거든요. 보면 되게 저려하죠. 소화가 안 되나 봐. 뽀드리네.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지가 오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3번 이상이나 다리가 저린대요. 아니 지금 다리 주물러 가슴 답답해 지금 뭐. 심장이 이제 막 벌렁벌렁 막 뛰고 어떨 때는 좀 뛰었다 그게 좀 심했거든요. 아이고, 어떡해. 좀 일찍 그게 온 것 같아요. 그게 일찍 와가지고 저희 친정 아버지도 심장 혈관 쪽이 좀 좁아지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이게 또 원래 가족력이, 나도 그래. 나 우리 겪으셨구나. 엄마가 그러잖아. 몇 년 전에 그 스텐트 시술 하시다가 혈관이 좁아져 있으니까 스텐트를 넣어서 인위적으로 열어주는 거예요, 공간을. 그것도 더 좁아졌다고 해가지고 그 심장 뭐 이렇게 여는 수술을 했거든요. 심장에다가 이제 혈관 넣는 수술을 했어요. 근데 제가 또 근데 유전이 되지 않을까. 건강한 좀 엄마가 되고 싶은데 그게 좀 애들한테 좀 미안하죠. 어우 이렇게 이쁜 애들이 어린데. 그럼 가족력까지 엄마 있으니까 더 건강하셔야 걱정되시겠죠. 천진난만하네, 천진난만해. I love you, Victoria. I love you. 33살. Victoria? 엄마가 평소에 좀 심장이 좀 요즘에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좀 너네들하고 이렇게 자주 너네들이 놀아달라고 해도 엄마가 좀 피곤하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하고 많이 놀아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고 엄마가 앞으로 건강관리 잘 해서 앞으로 좀 너네들하고 같이 뛰어다니기도 하고 같이 또 놀아주기도 하고 그러도록 또 좋은 엄마가 되도록 노력할게. 사남매도 우리 사남매들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 걱정이다, 야. 저기 친구가 고지혈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검사해보니까 저도 고지혈증이 있는 거예요. 부부는 유전자를 같이 받지 않았는데. 안 왔는데 그쵸. 그래서 보니까 30몇 년을 살다 같이 보니까 먹- 같이 먹는 맞아요. 거라 맞아, 그러니까 맞아. 같이 그런 병에 비슷한 몸이 부부는 돼가요. 같이 걸릴 우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니 근데 아기가 4명이고 저도 저 애들이 좀 어릴 때를 생각하니까 저게 남일 같지가 않거든요. 제가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벌써 이분의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심혈관 질환이 왜 생기는 걸까요?
인스턴트 음식 먹는 같은 거, 인스턴트 폭식하는 음식, 거, 폭식. 비만. 그쵸. 사실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비만이거든요. 비만. 그런데 이 비만도 우리 비만하면 이제 지방, 살이 찌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최근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지방은 심혈관 질환의 가장 큰 위험인자라고 보고 있는 이소성 지방이에요. 이소성 지방? 소환학생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이소성 지방. 이소성 지방 나는 안 들어보죠. 이소룡은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되는 곳 말고 다른 곳에 붙어 있는 지방을 얘기를 해요. 지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피하 지방 같은 데 많이 쌓이게 되죠. 그 다음에도 또 계속 지방이 많으면 복강내, 배 안으로 들어가서 내장 사이사이에 끼잖아요. 그게 이제 내장 지방이에요. 근데 그것 말고도 또 지방이 계속 더 쌓이는 거예요. 혈관에 그러면 쌓이는 지방이에요? 혈관에도 쌓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장기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랑 장기 사이에 생기는 건 내장 지방인데 아예 장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장기에 아까 들어가 소환 학생 우리 가족력 봤을 때 어머님이 가족력이 있어요. 지방간 지방간에 있어요. 대한 위험도가 높았죠. 사실은 지방간이라는 것도 간에 지방이 과도하게 낀 거잖아요. 이게 이소성. 정말 위험한 거네요. 심장에 가 있어요. 그러면 심장도 근육이 지방이 껴있으면 짜내주질 못하겠죠. 그건 기름칠해 놓은 거 아닐까요? 심장에다가 그거는 기름칠. 속에 있어야 기름칠인 건데 아, 그래요? 근육 사이에 껴버리니까 심장 근육에 껴버리니까 그러면 심장 기능이 멎어져서 심부전이나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거 사진. 지방으로 다 덮여 있는 거 보이세요? 보세요. 정상 심장은 이렇게 되고 주변에 근육들이 짜주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단면으로 잘라봤을 때도 다 지방. 세상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노란 게 지방이 심장을 싸버린 거예요? 심막이랑 심근에 지방이 저렇게 껴있는 거예요. 충격적이야. 이건 너무 충격적이에요. 자, 이 이소성 지방 왜 생기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그 원인을 알아야지 막을 수 있어요. 지방을 먹으니까 쌓이는 거죠, 뭐. 당연히 그렇긴 한데 내가 좋은 건 많이 먹어도 잘 안 쌓여요. 보통 이 지방을 딱 보여주면서 이게 왜 생길까요? 라고 하면 다들 기름진 거 많이 먹어서요. 지방 많이 먹어서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반만 맞은 소리예요. 그럼 반은 뭐예요? 반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탄수화물도? 탄수화물은 지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지방을 많이 먹고 나쁜 지방을 줄여 먹고 그리고 탄수화물을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탄수화물이잖아, 밥. 우리 일단 밥을 메인이 주잖아. 우리가 주식이 곡물이다 보니까 탄수화물 많이 먹죠. 좋은 지방보다는 또 가공돼 있는 나쁜 지방을 많이 먹죠. 아, 근데 우리나라는 지방을 많이 먹는다기보다는 우리는 곡물 위주로. 그렇지, 우리나라는 밥을 많이 먹지. 밥 많이 먹지, 국수 먹지, 빵 먹지. 근데 다 탄수화물이야. 서양도 마찬가지로 빵 많이 먹고 아니, 우리보다는 덜 국수 먹을 많이 걸? 먹고 그게 주식이잖아 거기. 근데 불란서에서 먹은 빵은 암만 먹어도 안 찌고 소화가 잘 되대. 불란서가 어디야? 프랑스. 불란서가 난. 그러니까 사실은 탄수화물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모든 탄수화물이 다 나쁜 건 아니고 먹었을 때 빠르게 포도당으로 변환이 되는 탄수화물이 있어요. 정제된. 그렇죠. 정제된 흰색. 근데 흰쌀밥이 제일 맛있잖아요. 흰색 밀가루, 흰떡. 난 저 흰쌀밥 너무 좋아해요. 진짜. 그래서 얼굴도 쌀처럼 메이크업하고 왔어. 근데 그래도 건강을 생각하고 나중에 또 딸한테도 좋은 생활 습관을 주려면 바꿔야 자꾸 돼. 현미밥을 조금씩 섞거나 하면서 노력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걔도 밥을 그렇게 먹는다? 너 닮은 거지. 나랑 똑같아. 밥을 닮은 그렇게 먹어. 거지. 고기하고 밥을 그렇게 먹어. 엄마가 그렇게 먹었으니까 똑같이 보고서 배우는 거지. 이제 알아봤으니까 우리는 어떤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늘 이런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혈관 건강과 우리 몸속에 있는 지질, 콜레스테롤이라고도 하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표를 좀 볼게요. 우리가 보통 혈액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총 콜레스테롤을 일단 검사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총 콜레스테롤 수치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HDL이라고 하는 고밀도 지단백,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원래는 총 콜레스테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애들의 비율과 균형이 더 중요해요. 좋은 콜레스테롤은 당연히 높을수록 좋겠죠. 네. 40 이상, 특히 여성분들은 60 이상이어야 되고요. 맞아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콜레스테롤은 얘네들이 산화되면서 세포벽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동맥경화를 죽여야 유발할 되네, 수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은 100 이하로 유지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130은 넘기지 않도록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중성지방이라는 수치도 우리가 같이 봐야 돼요. 중성지방은 앞에서 얘기한 콜레스테롤이랑 이름이 다르죠.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탄수화물을 저장하는 형태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 혈액 속에 우유도 그 지방처럼 유지방처럼 동동동동 떠다니는 역할을 하면서 혈액 자체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줘요. 왜 고지혈증, 동맥경화 뭐 예방하려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뭐 조절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소성 지방하고 콜레스테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소성 지방은 장기 안에 끼어있는 지방이다 보니까 우리가 장기를 지금 뭐 적출할 수도 없고 잘라서 볼 수도 없고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장기를 다 꺼내갖고 이렇게 보고 하나씩 다 확인하면 좀 좋은데. 안 좋으면 물에도 싹 씻고 그래, 세제로도 좀 씻고 그리고 다시 집어넣고 이랬으면 너무 좋겠어. 어쨌건 중요한 건 현재 여러분들의 콜레스테롤 수치겠죠. 그렇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을 때는 이소성 지방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니까 그 수치를 검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또 이런 현대식 장비를 가지고 왔거든요. 떨려. 얘 이 학교 좋지 않니? 그지? 아 정말. 얘 누구부터 아빠부터 나갈까? 그래. 하고 싶으신 것 같으니까. 내가 빨리 알고 싶어. 싶어져. 뭐든지 빨리 하는 게 좋더라고. 나 계란 또 먹어야 되겠네. 피를 이렇게 많이 뺐어. 나 계란 2개. 3개. 토탈 콜레스테롤 수치 나왔는데 118.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어디가 정상이에요? 200 이하면 정상. 200이야. 무섭다. 아니 우리 저기 용료가 용료가 관리를 잘하잖아. 그러니까 아우 박수. 박수 너무 좋다. 두 번째 중성지방 수치도 149. 150 이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중성지방 수치도 공복도 아닌데도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나온 수치인 거죠. 나 아침에 곰탕 먹고 왔어. 잘했어. 근데 이 정도면 굉장히 수치가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관리는 본인이 해야 돼요. 잘. H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 40 이상이면 좋은 거거든요. 지금 58.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약간 나이를 고려해야 돼서 나이 생각하면 진짜 잘 나오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혈관은 지금 용녀 나이로 치면 몇 살이에요? 본인 나이보다 한 20살은 어리게 나왔어요. 얘면 100살까지 살겠다. 장수가 장수보다. 전설의 해방둥이 맏언니 선우용의 콜레스테롤 수치 모두 정상. 선생님 빨리 하세요. 총 콜레스테롤은 152. 좋네. 200 이하니까 잘 나왔어요. 자.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 나왔어요. 얼마요? 고밀도 콜레스테롤 56. 선생님이 좀 더 높긴 하지만 40 이상이니까 역시 좋은 수치가 나왔어요. 중성지방 수치, 중성지방 104. 역시 150 이하니까 괜찮아요. 역시 장수고 반장. 철원의 콜레스테롤 수치 모두 정상. 검사하고 한번 먹는 게 낫겠죠? 아직 근데 이 정도 수치로는 약을 드실 정도는 아니고. 우리 간호사님 웃겨준 거야. 옆에서 정말 못 살겠어. 너 의사야? 아니 솔직히 간호사인데 이렇게 말 많으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간호사가 선생님. 토탈 콜레스테롤이 좀 높게 나왔어요. 240 이하가 좋은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200. 시크한 그녀의 혈관 건강이 위험하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심해진.
나왔어요. 117. 잘 나왔어. 잘 나왔어요. 117. 242 하면 정상이니까 200도 안 나왔다는 117. 거니까. 너무 좋은 거야. 중성지방이 왜? 중성지방이 왜? 중성지방이 608이 나왔어. 그거 너무 높은 거 아니야? 608이 나왔어. 그거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게 뭔 소리예요? 야, 지선이 운동 엄청 하잖아. 야, 이거 너무 심하다. 잘해줄게 내가. 어떻게 얘가 손도 차네. 지금 같은 상황은 간이 검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식으로 공복 시간이랑 지켜서 병원 3번째 검사를 큰일 난다. 받아보는 게 좋을 것 얘가 같고요. 대신데. 자, HDL 수치는 그래도 다행히 60을 넘겼어요. 그래서 이제 HDL 수치가 69. 이럴 경우에는 심혈관계 보호인자 하나가 생겼다라고 보니까 지금 수치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언니들을 놀라게 한 막내 김지선. 중성지방 수치가 무려 608. 그 와중에 중성지방 먼저 나왔어요. 51. 다들 굶었어요? 아니, 나 아침 고기 먹었는데요? 근데 수치가 되게 잘 나와서 51밖에 안 나왔어. 오빠라 얘들아, 그러니까 자주 춤을 춰서 운동을 해주라고. 그래, 잘했다. 춤을 춰서 운동을 해줘. 이거 공복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의 부정확함은 있는데 사실은 원래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제가 나왔으니까 일주일에 2번 근력 운동을 하고 4번은 유산소 운동을 해요. 이게 근육량이 좋은 사람들은 확실히 수치가 좀 떨어지는 게 있어요. 자,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174. 역시 200 이하니까 잘 나온 거. 자, 어우, 저렇게 좋아하네. 어우, 야, 좋겠다, 진짜. 근데 나쁜 게 운동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 HDL 콜레스테롤이 10밖에 안 나왔어요. 이거는 좋은 콜레스테롤이어서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거고 4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했을 때는 원래 수치가 좀 잘 나오는 편인데 식습관이 워낙 나쁘거나 하면 이럴 수 너무 있어요. 많이 먹었나 보다. 온 가족이 심혈관 질환 위험군인 그녀.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낮은 전학생 함소원. 검사 결과를 정리를 좀 해서 얘기를 할게요. 전학생, 함소원 학생 같은 경우는 총 콜레스테롤이 174로 괜찮아요. 240 이하니까. 사실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거였어요.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낮았어요. 10밖에 안 여기서 나와요. 제일 낮아요. 그쵸, 제일 어린데. 그러니까. 좋은 콜레스테롤이라 사실은 수치가 높은 게 좋죠. 어떡해. 나 혜정이도 못 가. 나 진짜 나 어떡하냐, 나. 나 먼저 죽는 거 아니야? 나 남편 두고, 나 젊은 남자 두고 못 큰일 간다, 나 이 난다. 세상. 무슨 10이면 어떡해, 이거 어떡해요. 유전적으로 좀 낮은 경우도 있고요. 원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성보다 이 수치가 조금 더 높아야 되는데 수치가 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운동을 근력 운동은 충분히 한다고 하셨잖아요. 유산소 운동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먹는 거. 이제 야채나 채소 위주로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 위주로 먹어주는 게 좋아요. 고기를 먹다 보면 육류로 많이 지방을 섭취하면 포화 지방산의 섭취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렇게 HDL 콜레스테롤이 낮아질 수 있으니까 생선, 그러니까 어류 같은 것들을 좀 이용하는 것도 좋고 식물성 단백질 같은 거 보충도 좀 도움이 되고요. 김지선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117로 굉장히 낮은 수치가 나왔는데 중성지방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어요. 608 정도가 나왔거든요. 보통은 아까 150이 정상이고 200 이상일 때 이상이 있다라고 보는데 500 이상이면 우리가 이제 약물 처방 같은 것들에 이제 도움을 좀 받는 걸 권해드려요. 근데 수치가 놀라울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정도 수치가 40대 이상의 성인들에게 꽤나 자주 발견이 돼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성지방 높으면 딸기우유 같은 색깔이 이런 것도 저도 병원에서 인턴하고 하면서 체열을 하다 보면 중장년의 남성들은 이런 검사 결과 나오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남성도 너무 걱정하지 아닌데. 말고 약간 관리를 하면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그래도 병원에서 제대로 한번 공복 8시간 지켜서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게 해볼 좋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전에도 똥복균도 조금 많다고 나왔었고 네. 지금 중성지방 수치도 많다는 건 아까 얘기한 이소성 지방의 가능성이 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기엔 너무 날씬하지만 이소성 지방은 내장에 끼어 있는 지방이다 보니까 네. 내장 지방이나 피하 지방처럼 밖으로 보이지 않아요. 지방간 있다고 뚱뚱하지 않잖아요. 지방간 있다고 여기 네네네. 뚱뚱하지 않은 것처럼 이소성 지방은 체형이랑 상관없이 리스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추가적인 검사를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좋을 그럴게요. 것 같아요. 네. 중성지방 수치는 왜 높아질까요? 중성지방이요?
그러니까 나이도- 무질서한 음식. 무질서한 음식.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 식단 이런 것들 식생활 주로는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본인한테 해당되는 게 있는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내가 복부 비만이 있으면서 혈당이 높다. 당뇨가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이 좀 걱정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운동 부족 때문에 근육량이 감소한 경우에도 역시나 중성지방 올라갈 수 있어요. 혹시 나는 여기에 해당한다 싶은 거 있어요? 제가 두 번째. 두 번째, 다들 근육량이 좀 부족하고 나는 복부 비만도 있어요. 근육량 걱정이야. 예를 들면 요새 계속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러고 모든 헬스클럽도 다 폐쇄가 되고 막 그랬어가지고 운동하기가. 이 운동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추워져가지고 특히 저는 예전에 운동을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지. 많이 했던 사람인데 진짜 완전히 비교되게 거의 안 해버리니까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근육이 잘 발달을 하죠. 근데 내가 운동을 쉬어요. 그러면 근육은 사실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근육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이소성 지방이 붙기가 쉬워요. 어머나.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왜 운동선수들이 운동 열심히 하다가 그 은퇴를 하거나 쉬면 막 살이 막 불어나는 은퇴를 하면서 활동량이 주는데 먹는 식습관은 그대로 되니까 잉여 저장분이 생기죠. 그러면 막 다 내장 지방으로만 가서 붙을 것 같지만 근육량이 많았던 사람들은 근육이 빠지면서 그 자리를 지방이 채우는 경우들도 많이 그러니까 있거든요. 선생님 제 얘기가 맞네요. 운동도 안 하고 지금도 안 하고. 만약에 앞으로도 진짜 평생 안 할 생각이라면 그냥 꾸준히 안 하는 게 낫긴 해요. 그냥 꾸준히 안 하는 게 낫긴 해요. 운동이 부족하게 되면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는 아까 이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근육이 빠지는 게 있고 또 하나 근육량이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는 창고 같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포도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내는 공장이거든요. 근육량이 적은 사람들은 당연히 공장이 잘 돌아가지가 않는다는 뜻이니까 혈당이 높아지게 되고 혈당이 높으면 중성지방으로 변환시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장 창고가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중성지방이 생길 확률이 높아서 두 번째 경우가 그렇고요. 첫 번째 복부 비만과 당뇨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내장 지방 얘기예요. 아까 이소성 지방과 내장 지방이 이름이 별개이긴 하지만 둘 다 지방이고 저장되는 방식의 차이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내장 지방은 혈관이 되게 잘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끈끈한 지방이나 지질 같은 것들이 혈액으로 많이 돌아다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당연히 중성지방 수치도 올릴 수 있고 역으로 내장 지방이 많으면 당연히 이소성 지방도 늘어나게 되고 이소성 지방이 많으면 내장 지방도 늘어나게 되고 서로 상호적인 관계가 있어요. 당뇨는 앓고 있지 않은데 복부 비만은 있어요. 그러면 당뇨를 갈 확률이 있어지나요? 확률도 올라가고 이소성 지방이 생길 확률도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당뇨라는 것도 결국은 혈당이 제대로 조절이 안 되는 거고 혈당이 높으면 중성지방으로 전환되는 것도 높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생각했을 때는 복부 비만, 당뇨, 운동 부족, 근육량 이걸 골고루 다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중년 여성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지 않나요? 맞아요. 사실은 남성도 그렇지만 여성도 그렇고 갱년기 겪는 여성분들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극복해야죠. 알아야 된다는 그럼요. 거예요. 네, 극복해야죠.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본격적인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거든요. 이거 완전 궁금해. 이거 완전 좋아요. 우리 심혈관 질환을 이겨낸 우등생의 비결을 배워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야죠. 근데 자, 이 친구의 비결을 알기 전에 사실 오늘 소원 학생이 전화 갔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까요. 내버려 두세요. 얘 오늘 다시 전학 갈 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 이거 장수학교 못 다닐 것 같다. 너 우리 학교랑 안 맞나? 아니야. 난 이겨서 꼭 장수학교도 다닐 거고 장수할 거야. 그래라. 그런 오기가 있어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나는 꼭 남편이 먼저 가는 걸 보고 니네 남편 얘기 좀 그만해. 그러고 죽을 거야 나는. 듣기 싫어. 선생님 말씀하세요. 이 소원 학생이 남편보다 오래 살기 위해서 이 우등생의 비결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강변에 이런 분들 진짜 많죠. 진짜 많아. 예. 전혀 다른데요? 이거 손운동이 전체 운동이 되잖아. 접시를 돌리시네. 균형 감각을 같이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서커스 다니시는 분이에요? 범상치 않게 등장한 그녀의 정체는 과연 제가
신경경색 환자인데요. 이거를 열심히 해서 이겨냈어요. 심근경색을 이겨내셨네요. 나에게는 이런 그 신경경색이라는 단어를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굉장히 이게 소화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소화 기능이 안 좋더라고요. 왜 이러지? 내가 뭐 음식을 잘못 먹었나? 내가 되게 챘나 보구나 하고 잠을 잤는데 여기 목이 막 이렇게 누가 나를 이렇게 진 누르는 것처럼 쪼여요, 목이. 어머, 쓰러진 거야? 혈관이 해당 부분이 보이죠? 소형들 넣는데 여기가 막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2개 막히시면 오다가 거의 사망을 하는데 정말 기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관상동맥이 크게 3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줄기가 다 막히면 정말 위험한 거고 이제 2개만 막혀도 위험한 건데 그나마 시술하고 괜찮아지신 거죠. 근데 스텐트를 넣어서 뚫렸다고 다가 아니에요. 이 혈관은 계속 안 좋은 상태인 거잖아요.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재발률이 굉장히 높아요.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던 그녀가 건강 우등생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비결은 아니 길 가다가 갑자기 뭐 하시는 거죠? 까치발 들고 걸으시는구나. 아, 몇 걸음 하시다가 그게 이게 루틴이 있구나. 걷는 법도 남다른 그녀. 몇 걸음 걷다 까치발을 딛고 멈춰서기를 반복하는 우등생. 한 마리의 우아한 새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거 최고라고 해서 제가 지금 혈액 운동하는 거예요. 전신 근육을 강화시켜 혈액이 원활하게 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조라는데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까치발을 딛고 15초가량 서서 발을 어깨 높이로 곧게 뻗어 올려주면 끝.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켜서 아래쪽에 있는 혈액을 위로 올려줄 수가 있으니까 아, 이제 혈액순환에 밑에다 좋아요. 심어주니까요. 네. 굉장히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굿이에요. 혈관 건강 우등생의 비결 첫 번째. 혈액을 돌게 하라.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을 하는구나. 다리랑 팔까지 같이 운동하니까 전신 운동이 되겠네요. 우등생은 매일 하루 3번. 이 운동으로 혈액순환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운동을 마친 우등생. 운동하고 나면 전후로 반드시 물을 많이 드세요. 아, 물을 많이 먹고. 물을 많이 드셔요. 뭘 또 같이 드시네. 뭐예요, 저게? 저거 뭐냐? 뭐 기름인데요? 운동 후 물 한 잔으로 휴식을 취하는 우등생. 그런데 갑자기 바구니에서 꺼내든 건 스타킹? 스타킹을 지금 뭐야? 귤 껍데기? 저 찜질팩 만드니라고요. 팩? 이거 이렇게 담아서 렌즈에다가 2, 3분 데워서요. 어깨나 다리 이렇게 하면 시원해서 혈액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찜질. 어머, 피부도 좋아지겠다. 향도 잘 나고 하니까. 어머, 그 아이디어네. 귤껍질 찜질은 몸에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선, 오징어. 혈관 건강에 좋다고 유명하죠. 자방고등어예요. 이게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등푸른 생선이거든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참치하고요. 연어예요. 제가 이거를 오메가3가 많이 들어서 자주 즐겨 해 먹어요. 아우, 맛있겠다. 혈관 건강 우등생의 세 번째 비결. 불포화 지방산을 먹어라.
어하다. 완전 건강식이네. 아니 근데 뭐 건강식으로 드시네. 건강하지만 맛있게 다이어트식은 아니고. 그쵸. 맞아. 그래도 맛있게 맛있게 하죠. 언니 앉으세요. 오, 맛있겠다. 불포화 지방산 섭취로 콜레스테롤 관리에 신경 쓰고 있다는 우등생. 좋은 건 늘 주변 사람들과 먼저 나눈다는 그녀인데요. 자신이 겪어본 아픔을 또 누군가가 겪지 않도록 스스로 건강전도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언니. 어머, 이거 알아? 아니, 이거 내 언니 특별하니까 이거 뿌려주는 거야. 뭐를 또 뿌리시네. 나는 맥주인 줄 알았어요. 아까부터 계속 드시는 것 같은데. 그 오일이야. 물에다가 타서 드시던 거. 물에 안 섞어지니까 오일이잖아. 오일이야, 이건 오일인데. 저게 무슨 들기름? 뭘까? RTG 오메가 3를 이거를 넣어서 먹고 있어요. RTG 오메가3. 오메가3도 세월이 변하면서 계속 발전을 해왔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나온 1세대 같은 경우는 흡수율은 높았지만 순도가 떨어졌고 2세대는 흡수율은 떨어지지만 순도가 높았어요. 그러면 1세대와 2세대의 장점을 합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흡수도 좋고 순도도 좋고. 그래서 1세대, 2세대의 장점만 뽑아서 순도도 높고 흡수율도 높게 만든 게 RTG 오메가3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오메가3, 1세대 오메가3 흡수율이 100%라고 보면 2세대 에탄올로 정제한 오메가3는 흡수율이 7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RTG 오메가3는요, 흡수율이 124%.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 있던 자연 상태 오메가3보다도 더 흡수율을 높였다라는 거죠. 아유, 이왕이면 먹는데. 그럼. 더 좋은 걸 먹어야 되지 않겠니? 그렇죠. 많이 먹어야지. 이런 데다 이렇게 뿌려 먹으니까 좋네. 우등생에게 건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아파 보니까 남편이나 자식이나 대신 아파주지는 못해요. 나만의 고통이거든요. 환자 스스로가 이렇게 잘 관리하면서 음식이나 이런 RTG 오메가3 같은 것도 복용해서 정말 이렇게 저같이 아프신 분들도 건강을 찾았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박수 칠만 했죠. 네. 자, 지금 제 왼편에 보이는 이게 바로 우리가 영상에서 우등생의 비법으로 봤던 RTG 오메가3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길래 이런 도움을 많이 줄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실험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비커에 일단은 물을 따를 거예요. 우리 몸은 80%, 70%가 수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물을 넣은 다음에 지금 하얗게 보이는 얘는 돼지 기름이에요. 라드유라고 하죠. 포화지방산, 우리 몸에 나쁜 중성지방 같은 덩어리인 그게 거거든요. 제품으로도 나와요, 그렇게? 네, 요리할 때도 실제로 쓰거든요. 그거 해갖고 해 그래서 이렇게 일도 물에다가 안 녹잖아 물에. 포화지방산이 가득한 라디오를 넣으면 제가 막 이렇게 넣는다고 해도 둥둥둥 떠 있을 수밖에 없죠. 야, 우리 저게 몸에 들어가서 그대로 혈액 속에 그냥 있는 거야. 이런 애들이 진짜 혈관에다가도 이렇게 쭉쭉 혈액 속에 떠돌아다니다가 혈관에 딱 달라붙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가 오메가3를 한번 넣어볼게요. 오메가3요? 오메가3도 사실 기름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위에 뜨겠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걸 제가 좀 섞어볼게요. 주스 같아 다 녹아. 오 마이 갓. 잘 섞여서 이렇게 우유 같은 형태로 변하는 게 보일 거예요. 웬일이야. 마술이야 마술. 기름을 가지고 같이 섞여서 물과도 잘 융화가 되면서 섞여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네. 이런 거 보면 심내혈관 질환 같은 혈관 질환도 혈관 당연히 질환을 예방이 되겠죠. 예방한다는 오늘의 거지. 주제이니까요. 네. 오메가3 혹시 이전에 먹어본 학생 있어요? 전 먹었죠. 먹어봤을 때 불편함 없었어요? 아, 비려. 아니 그래도 저는 이렇게 빈속에 먹으면 한번 트림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생선 썩은 냄새 같은 거 나요? 정말
여기서 고등어가 나올 것 같아. 오메가3가 이전부터 몸에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못 먹었던 이유가 얘기한 것처럼 먹으면 어취가 올라온다. 내지는 빈속에 먹으면 그래서 속이 쓰리다. 이런 불편감이 있었어요. 이런 친구들은 장용성 코팅을 찾으면 돼요. 네? 일반 오메가3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메가3를 먹게 되면 일단은 먹어서 식도를 거쳐서 위로 가면 위산에서 용해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오메가3는 70% 정도가 위에서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트름을 한다거나 하면 어취가 올라오게 되고 속이 쓰리고 위에서 작용을 그렇게 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장용성 코팅 같은 경우는 코팅을 통해서 위산에서 견디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위에서는 10%밖에 녹지 않고 장에 가서 이제 나머지 90%가 다 용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올라오는데 못 올라오는 거야. 그렇죠. 게다가 흡수율도 더 높일 수가 있고 뭐 어취나 속쓰림 같은 부작용도 훨씬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제품을 사면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나요? 장용성 코팅이 돼 있다고 보통은 표기가 돼요. 장용성 봐야 돼. 그걸 봐야겠네. 찍어놔야 되겠다. 장용성. 야 별표 5개 해. 별표 5개. 또 다른 효과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흥미를 가질 만한 효과가 있는데 어떤 효과일까요? 다이어트?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진짜요? 진짜. 기름인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게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기름을 잡고 가는 거야. 자꾸 내려오잖아. 논개지 논개. 비유가 아주 적절했어요. 얘기한 것처럼 좋은 지방인 오메가3는 나쁜 지방을 오히려 내 몸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비만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좋은 팁이에요. 이래저래 오늘부터 내가 이걸 계속 먹어가지고요. 요 다음에 반에 올 때 제가 날씬해가지고 올게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서요. 자, 그래서 효과가 이렇게 우리 몸에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봤어요. 선생님 좀 주세요. 저희 몸 별로 지금 안 좋잖아요. 지금 먹어야 되는 학생들이 몇 명 있었죠. 물 준비하고 있어요. 선생님 그럼요. 이거 하루에 몇 알 정도 먹으면 우리가 적당할까요? 지금 요 사이즈는 500mg짜리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알에서 한 4알 정도까지 먹을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지금 2알 정도 권해드려요. 2알 먹고 지선이는 한 3알 먹고 2알. 난 나도. 이따가 줘봐. 응? 나 지금 중성지방이 제일 높게 나왔는데. 많이 먹으라고. 그래. 그럼 3알. 내가 혈액 응고 관련돼 있어서 뭐 이전에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혈전 방지제 같은 걸 먹고 있다라고 하면 오메가3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안 드시고 계세요. 아까 제가 확인했어요. 아스피린 드시냐고 물었는데 안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자, 오늘 우리 소원 전 학생 어땠어요? 하루 같이 보내봤는데. 아니 저는 사실 태어나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이 없는데 애들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생각보다 같이 열심히 또- 하죠. 네, 아니 애들 얼굴 딱 봐요. 공부하게 생긴 애들이 아니잖아요. 한 명도 얘네. 나이 드니까 철이 들었다, 왜? 야, 놓치면 우리만 손해야. 너는 진짜 너는 남편이 지금 18살 연하하고 살으니까 더 열심히 들어야 돼. 끝까지 봐주라고 제가 자꾸 이 생의 마지막까지 내가 살아남을 거예요. 진짜로. 그렇지. 네가 이제 화석이 되어라 진짜. 근데 오늘 라니가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왜? 뭐 무슨 일 있어?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어. 눈물이 절로 난다니까. 1000만 명 시대에 다다랐어요. 진료비만 무려 1,486억. 초기 치료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외적으로 일단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울증도 생기고 대인 기피증 오는 거야. 사실은 좀 더 치료가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와요? 왜? 왜요? 후천적인 요인이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것. 혈관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메뉴를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팥죽입니다. 팥하고 물하고 넣어서 좀 끓이고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우리랑 너무 친다. 팥죽을 오늘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활용 점점으로 ITG 오메가3예요. 진짜 맛있어요. 한 살 먹는 거는 빼자 우리. 채널 A